안녕하세요. FM부동산 이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그 갭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신축 빌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갭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일단 갭이라는 거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갭은 이제 용어적으로는 차이잖아요. 이제 뭐 간격, 차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갭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갭 투자는 이제 분양가가 있어요. 분양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와 분양가의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만큼의 돈을 지불을 하고 집을 사는 방식을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갭 투자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뭐 1,000만원 갭, 2,000만원 갭, 3,000만원 갭, 그 갭만 아주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아파트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갭도 좀 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손을 대거나 고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소액만 투자를 해도 집을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갭 투자들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1,000만원만 가지고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로 뭐 1,0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물건, 실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손해가 날 이유도 없죠. 뭐 주식처럼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과연 괜찮은가라는 서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좀 찾아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제 지나친 낙관론주의적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무조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또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제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집 자체의 값이 오르는 것 아니에요. 이제 집 값은 건물의 값과 그리고 이제 땅의 값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땅값은 뭐 여태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땅값은 항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노후가 되기 때문에 떨어져요. 하지만 땅값이 오르는 속도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만큼 가치가, 땅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땅값이 오르는 속도가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추월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져서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논을 펼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100% 맞다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전세가가 무조건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도 집마다 이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그러면 뭐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다는 건가 안 맞다는 건가, 뭐 투자라는 개념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사실 미래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게 정답이죠. 정답인데, 좀 빌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빌라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단지로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품이 낄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승 요인도 굉장히 많지만 하락 요인도 또 많아요. 그래서 등락이 굉장히 많이 생기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한 동, 두 동, 뭐 이렇게 많아야 뭐 세네 동 정도 짓는 그런 소형 시공사들이 짓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집을 하나 짓고 여기다가도 집을 하나 짓고 이렇게 짓다 보면 자율 경쟁이 이루어져요. 자율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땅값,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해서 남는 수입이 발생하겠죠. 그거가 이제 다 합쳐져서 분양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 분양가가 이제 고객들이 살 수 있는 분양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들이 합쳐져서. 그랬을 때 분양 수입이 많이 나면 좋겠지만, 분양 수입을 많이 내면 옆집에서 또 싸게 팔면 이 집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율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집값을 터무니없이 이렇게 책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터무니없이 책정을 하면 당연히 집이 팔리진 않겠죠. 그래서 집 땅을 싸게 잘 사고 집을 잘 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집을 많이 찾아야지만 잘 팔리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율 경쟁을 하는 구조다. 자, 그러면 어떤 집을 사야 될까요? 당연히 지금 이제 상황은 전세가가 많이 오른 게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라에서는 대출 규제를 했어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이제 투기 과열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담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50%, 40% 정도밖에 담보 대출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분들은 아파트 분양을 원하지 빌라를 사기를 원치 않아요. 빌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돈이 비교적 적은 분들이 이제 빌라 분양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빌라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도 이제 적어지고 집은 이사를 가야겠고 돈은 별로 없고 전세자금 대출은 많이 나오고 이율도 싸고 그럼 당연히 전세를 많이 찾겠죠. 그러면 전세를 많이 찾다 보니 전세 물량은 당연히 딸려요. 그래서 전세 물건을 찾는 분은 많아지고 매매나 분양을 찾는 분들은 비교적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찾는 분들이 많다 보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는 거죠, 전세는. 근데 반대로 분양은 받으려 하는 분들도 적고 또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떨어져요. 그러면 건축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빼고 갭 투자자들한테 이 물건을 넘기는 거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요즘에는 신축빌라가 그런 방식으로 갭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죠. 이렇게 올랐던 집값이 어느 순간 전세가 충분히 다 들어가서 더 이상 집들이 남아 돈다면 당연히 이제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 집 주변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신축이 아니더라도 구옥도 좀 살펴봐야 되고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살펴보셔야 되고 또 같은 신축 빌라라면 그 주변에 있는 신축 빌라의 가격들을 좀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갭에만 연연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전세가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잘 안 떨어지려면 당연히 수요가 항상 많아야 되고 수요가 많으려면 아무래도 역세권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역세권에 있는 빌라를 땅값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지역에다가 전세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다가 이제 갭 투자를 하신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어요. 사실은 신축 빌라는 떨어져 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샀어요. 갭을 1,000만 원 주고 샀어도 그 다음에 전세가 잘 안 나가요. 그래도 500만 원, 1,000만 원을 떨어뜨려서 전세를 내면 또 전세는 나가겠죠. 그리고 올려도 그 집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전세도 나가겠죠.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것과 관계없이 전세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내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1,000만 원을 올리면 100% 수익률, 1,000만 원이 내려가면 100% 하락률이 돼요. 하지만 크게 상승폭과 하향폭이 크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큰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빌라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갭 투자를 갭이 적은 거를 무조건 찾아서 50개, 100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돼서 전세가 떨어졌는데 이 세입자가 구해주지 않으니까 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무조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막연한 주장으로 인해서 집을 사셔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이제 무조건 떨어질 거야 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의 논리에서는 맞지 않아요. 집값은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집값이 이랬던 저랬던 수요는 항상 있어요.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자 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 시세를 보면 너무 비싸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빌라를 갈 수밖에 없고 그 빌라에 대한 고객 수요는 항상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집들 중에서 정말 수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들을, 그리고 그 지역에 물론 이제 집들이 또 나중에 다시 지어지겠죠. 지어지면 분양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땅값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올라요. 건축비는 무조건 오르죠. 인건비도 오르겠죠. 물가 상승률도 있죠.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은 뒤에 지으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많이 지어질수록 그 전 집은 비교적 싼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조금 올려도 새로운 집에 비하면 많이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몇 년 있다가도 전세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너무 막 그 부푼 꿈을 안고 무조건 그냥 집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막 갭 투자를 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비관적으로 무조건 집값은 떨어져,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좀 많은 집들을 보시고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집이 있다면 정말 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 특히 뭐 마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빌라를 사서도 돈을 많이 이렇게 버신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봤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인 산정,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의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잘 선택을 하셔서 갭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막연한 기대는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까지 이제 다 이야기를 했고, 투자는 참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라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집도 많이 보시고 하셔서 적지만 그래도 그 투자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이 됐든 뭐 2,000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갭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